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80세를 넘어도 일해야 하는 현실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비, 생활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8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배경,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1. 80세에도 일해야 하는 이유 경제적 요인. 국민연금과 은퇴 후 생활비 부족의 현실. 국민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주요 소득원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인 국민연금 수령액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은퇴 후에도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등 필수적인 지출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소득원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해 노후 생활비는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연금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느낍니다. 이로 인해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80세 이후에도 경제적 필요로 인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 소진과 계속되는 경제적 부담. 은퇴 후 초반에는 저축한 자산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장수 시대에서는 이 자산이 금세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노후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상승 등으로 인해 자산 소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실패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런 경우 80세를 넘어도 자산을 보충하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산 관리가 부족하거나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자산 소진 문제는 노후 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 상승이 초래하는 재정 압박. 노후에는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 관리와 정기적인 건강검진, 약물 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큰 질병이나 수술은 준비된 자산을 단번에 소진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활비 역시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연금이나 저축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전기세, 가스비, 식료품비 등 필수 생활비가 점점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소득원이 없다면 재정 압박은 더욱 심화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노후를 더 이상 쉬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기로 바꿔놓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 상승은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체감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따라서 80세 이후에도 경제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2. 사회 구조적 문제와 고령 노동. 고령화 사회와 일자리 부족 문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을 위한 적합한 일자리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일자리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에서는 고령 노동자가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단순 노동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는 고령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들 직업은 대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80세가 넘어서까지 일을 해도 충분한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부족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더 악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와 복지 사각지대.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노인들이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지만 그 혜택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소득 노년층은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에도 복잡한 절차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산층 노년층은 복지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동시에 자산 소진으로 인해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이러한 복지 시스템의 한계는 고령 노동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속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노인 복지 정책의 재설계가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부족. 고령화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일자리가 젊은 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특히 체력적 부담이 적고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고령 노동자들은 단순 노동이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변화와 자동화로 인해 전통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도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의 인식 부족과 사회적 지원의 부재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에 대한 심리적 영향. 경제적 이유를 넘어선 일의 의미와 자존감. 베이비부머 세대는 단순히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를 통해 자존감과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이유도 작용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직업이 삶의 중심이었던 이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공허함과 목적 의식의 상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집니다. 경제적 보상이 적더라도 사회적 참여와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삶의 질과 연결된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느껴지는 소외감과 외로움.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활동만이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소속감을 느낍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오랜 기간 직업과 직장 내 관계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해왔습니다. 은퇴 후 이러한 관계가 단절되면 소외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에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만으로 정서적 공백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일터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외감 극복을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적 이유와 무관하게 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일은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제목 3. 지속적인 사회 참여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1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업무는 일상의 리듬을 제공하며 신체 활동과 두뇌 활동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는 치매와 같은 노년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참여는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심리적 만족은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일터에 남아 사회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환경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고령 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점. 신체적 정신적 부담 증가. 고령 노동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건강 상태는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젊은 시절처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단순 노동은 신체적으로 특히 큰 부담을 줍니다. 이로 인해 관절 통증, 허리 문제 등 만성 질환이 악화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역시 문제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압박감은 고령자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장기적으로 고령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고령 노동자에게는 적절한 업무 환경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불안정한 고령자 고용 환경. 고령 노동자는 대개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지속적으로 수입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임금 수준 또한 낮은 경우가 많아 일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충분히 자립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기업은 고령 노동자를 채용할 때 숙련도와 생산성을 이유로 임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최소한의 복지 혜택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 노동자는 근로 환경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장기적으로 경제적 불안을 겪습니다. 고용 환경의 불안정성은 고령 노동자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유지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 친화적인 고용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노동 환경 개선의 필요성. 고령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력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작업 도구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업무 시간이 길거나 불규칙한 환경은 고령 노동자에게 더욱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 교육과 안전장비 제공이 필요합니다. 고령 노동자가 지닌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배치는 생산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노동 환경 개선은 단순히 고령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의 균형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고령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5. 80세 이후에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위한 준비. 조기 은퇴 계획의 재검토와 재정 설계. 조기 은퇴를 계획한 많은 사람들은 예상보다 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은퇴 계획은 단순히 몇 년의 경제적 자립이 아니라 장수 시대에 맞춰 장기적인 재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같은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해 소득원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증가에 대비한 비상 자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은퇴 시점도 유연하게 재검토해 경제적 여유가 확보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적합한 은퇴 설계와 자산 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재정 계획은 80세 이후에도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원 만들기. 노후를 위한 지속 가능한 소득원은 경제적 안정의 필수 조건입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 투자 배당금, 창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퇴 후 소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도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이나 부업은 수익 창출과 동시에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술 변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강의, 글쓰기, 프리랜서 활동 같은 비대면 직업도 노후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소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신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취미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공예품 제작이나 소규모 농업은 재미와 소득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하면 경제적 불안 없이 노년을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고령자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과 제도적 지원 방안. 고령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 환경과 제도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고령자를 위한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력적 부담이 적은 업무나 유연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령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 제도를 보완해 연금이나 의료비 지원 같은 경제적 혜택을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와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80세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경제적 준비, 노동 환경 개선,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통해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노력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70대 이후에도 정말 즐겁고 풍요롭게 사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당연히 행복하겠지. 건강하기만 하면 다 된다고 말이에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돈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조금만 알고 따라해도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70대 이후를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공통점 6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친구가 많습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건 단지 아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노년기에는 친구가 곧 재산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할 친구가 없으면 결국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삶의 질이 확연히 높아집니다. 친구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치매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친구와의 관계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최고입니다. 친구들과 가벼운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함께하면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죠. 그렇다고 친구가 아주 많아야만 좋은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와 잘 맞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오래 지속 가능한 친구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평소에 작은 관심 표현이나 배려를 하면서 친구와 관계를 깊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취미 활동 모임이나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면 좋은 친구를 만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돈이 아니라 친구가 진정한 재산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가족과의 거리 조절도 아주 잘하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과 가깝게 지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부딪히다 보면 오히려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 그들의 삶도 존중해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간섭을 줄이는 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가족과 완전히 떨어져 지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중요한 날을 챙기며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는 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좋은 건 적당한 관심과 배려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생활면에서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필요한 순간에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의 독립성을 키워주는 게 노후의 마음 부담도 훨씬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족이 필요할 때만 서로 도와주고 존중하면 갈등이 생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가족과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입니다. 가족과의 좋은 관계는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너무 가까워도 멀어도 안 되는 가족 간의 적당한 거리를 지금부터라도 유지해 보세요. 분명 노년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노년층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혼자 살면서도 전혀 외롭지 않고 행복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의 비결은 바로 사회적 연결입니다. 사회적 연결이란 혼자 있어도 주변 이웃이나 지역 사회와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 주민이나 아파트 이웃들과 가볍게라도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작은 인사와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사람은 외로움을 훨씬 덜 느끼게 됩니다. 또 혼자 살면서도 여러 취미 모임이나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 외로움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국 타인과 연결되어 있을 때 행복감을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긴급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일상에서 가볍게 서로를 챙겨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 이야기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웃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세요. 밝은 미소와 간단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간단한 연결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노후에 경제적으로 편안한 사람들은 단지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금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연금 외에도 다른 소득원을 준비해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임대 수익이나 배당금과 같은 추가 수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가 수입은 생활의 안정감을 더해주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내려고 했다가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한 작은 추가 수입 덕분에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작은 투자나 저축을 시작해 두는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확률이 높습니다. 월급 외에 작은 수입원이라도 마련해 두면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나 배당금, 소규모 부업처럼 지속 가능한 수입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부업이라도 정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젊었을 때부터 미리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노후에 돈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합니다. 단지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작은 수입원이라도 만들어 두는 것이 결정적 차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노후 생활의 중요한 비법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돈을 쓰는 방법도 남다릅니다. 이들은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지출을 관리합니다.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서 쓰기 때문에 불필요한 낭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큰 돈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지출 전에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고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한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만 지출하는 규칙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나 여가생활, 취미활동 같은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즉흥적으로 비싼 물건을 구매하거나 충동적으로 쇼핑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할인 행사나 혜택을 잘 활용해서 실속 있게 소비합니다. 작은 절약 습관이 쌓여 장기적으로 큰 경제적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들은 물건보다는 경험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여행이나 문화생활 등 의미 있는 경험에 지출하면 삶의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현명한 지출 습관 하나만 바꿔도 경제적 자유에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위해 지출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꼭 들여보세요.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여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출 습관을 하나씩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70대 이후에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은 돈을 잘 관리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돈을 불립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투자에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고위험 투자는 피하지만 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에는 꾸준히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한 배당주 투자나 안정적인 펀드를 통해 추가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예금이나 적금 상품도 적극 활용합니다. 저축도 중요하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려면 현명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부동산이나 소규모 상가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투자처를 꾸준히 찾아서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70대 이상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 상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활용합니다. 경제적 여유는 가만히 있는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꾸준한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이들은 투자와 관련한 지식을 꾸준히 습득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투자 정보를 공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투자를 통해 여유 자금을 지속해서 늘려가는 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의 핵심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투자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이 다릅니다. 이들의 가장 공통적인 습관 중 하나는 매일 최소 30분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하면 심장과 폐 기능이 좋아져 몸 전체가 활력을 찾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걷는 게 더욱 좋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걸으면 우울증 예방과 같은 정신적인 안정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하루 30분씩 산책이나 걷기를 꾸준히 실천합니다. 심지어 매일 걷기만으로도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꼭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보면서 여유롭게 걷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마음이 더 가벼워집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걷기. 이보다 쉬운 운동이 있을까요? 시작은 가볍게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걸어도 몸과 마음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매일 걷기라는 작은 습관이 결국 큰 건강을 만들어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70대 이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식습관도 남다릅니다. 맛있는 음식만 찾기보다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골라 먹습니다. 특히 이들은 채소와 과일 섭취를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는 습관이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 질병을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를 꼭 챙겨 먹는 습관만으로도 건강 수명이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음식의 양을 적당히 조절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늘 조금씩 적당히 먹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영양 밸런스가 잘 맞는 식사를 하면 에너지가 넘치고 하루가 훨씬 가볍습니다. 또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몸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건강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간식을 먹더라도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견과류나 과일처럼 건강한 간식을 자주 먹으면 영양 섭취에도 좋고 뇌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싱겁고 담백한 식사를 하면서 건강을 관리해 보세요. 건강한 음식 섭취가 결국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특별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과 수면 습관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젊게 유지됩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피부와 뇌 건강, 그리고 면역력까지 좋아지게 만듭니다. 또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햇빛을 쬐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 햇빛은 몸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게 해주어
뼈 건강과 우울증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오전의 햇빛은 생체 리듬을 활성화해 낮 동안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이들은 또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을 습관처럼 실천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몸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가벼운 취미나 독서를 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일상에 생기가 생기고 삶의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특히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웃음을 생활화하는 것도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웃음만으로도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생활 습관들이 결국 노년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간단한 습관 하나씩 실천해서 더 활력 넘치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취미가 하나쯤은 꼭 있습니다. 취미는 무료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은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취미를 즐기는 동안 뇌가 자극을 받아 기억력과 인지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취미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건강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취미를 즐기며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인생 후반부에 새로운 도전을 하며 느끼는 즐거움은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취미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늘어납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센터에 참여하면 같은 취미를 가진 새로운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만나면 대화가 늘어나고 관계도 깊어집니다. 삶의 후반부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삶에서 재미를 찾습니다. 작은 취미 하나가 인생 전체의 활력과 행복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를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가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젊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이나 나들이 같은 가벼운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일상에 변화를 줍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바다, 산책로를 걷는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됩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면 뇌가 자극을 받아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더 가벼워집니다. 집 안에만 있기보다는 밖으로 자주 나가서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가 생활을 꾸준히 즐기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 좋은 공원이나 산책로에서의 여가는 건강과 기분 모두에 좋습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바닷가에 나가 잠시라도 걷고 오면 훨씬 삶이 활기차집니다. 여가 생활을 할 때는 부담을 덜고 편안하게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도 건강해지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습니다. 여가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도 합니다. 간단한 산책이나 짧은 여행도 좋으니 지금부터 조금씩 여가 생활을 늘려보세요. 작은 변화가 노후 삶의 행복도를 크게 높인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부담 없이 여가 생활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루 1시간만 나를 위해 쓰면 행복 지수가 놀랍게 높아집니다. 풍요롭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매일 일정 시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에는 온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만 집중합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독서를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하루 종일 일에만 몰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합니다. 이 시간에는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또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 같은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도 하루의 피로를 날릴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행복감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습관이 정착되면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만이라도 내 몸과 마음을 위해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젊어 보이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것을 꾸준히 배우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가 활성화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는 순간 뇌도 함께 늙기 시작합니다. 풍요롭게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평생 학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합니다. 이런 분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최신 기술도 망설임 없이 배웁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게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배우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이들은 배움이 주는 즐거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새로운 도전을 이어갑니다. 지역 문화센터나 노인대학처럼 배움을 위한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하면 삶에 활력이 돌고 하루하루가 더 즐거워집니다. 또한 배움은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배우면서 주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으니 사회적 관계도 좋아지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분야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배움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새로운 배움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저하가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력을 유지하면서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꾸준한 독서 습관입니다. 책을 읽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독서를 하면 자연스럽게 뇌가 자극을 받아 기억력과 사고력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기억력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특히 소설이나 에세이, 역사책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책보다는 가볍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선택하면 스트레스 없이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독서는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주어서 스트레스 감소와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독서를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기고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또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도서관이나 작은 동네 도서관에 방문하면 책을 쉽게 빌려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독서를 습관화하면 지루할 틈이 없고 기억력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루 30분 독서 습관을 시작하면 노후가 지금보다 훨씬 활력 있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기억력 유지와 활력을 위해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절대 늦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게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자신을 가두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늘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70대에 처음 그림이나 음악을 시작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삶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작은 취미 생활부터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까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늦었다는 생각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삶의 목표가 생기고 삶이 더욱 활력 넘치게 바뀝니다. 인생의 후반부일수록 작은 시작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70대 이후에도 도전과 열정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마음가짐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노후가 지금보다 훨씬 밝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70대 이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빠르게 털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오래 품고 있으면 건강도 마음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풍요롭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작은 스트레스는 즉시 잊어버리는 연습을 합니다. 특히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과감히 내려놓는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일과 바꿀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 편히 받아들이고 빨리 다른 즐거운 일로 관심을 돌립니다. 또 간단한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습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를 빨리 푸는 사람들은 대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별거 아닌 일도 웃으며 넘길 줄 아는 마음이 노후를 더 여유롭게 만듭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곧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고민하지 말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짧은 산책이나 음악 듣기처럼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작은 활동을 해보세요. 스트레스는 오래 고민할수록 더욱 커지지만 빠르게 털어버릴수록 작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스트레스는 가볍게 털어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데 능숙합니다. 이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긍정적인 생각으로 출발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이런 작은 생각 하나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들은 매일 자신이 감사할 일을 한 가지 이상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에 감사할 일을 찾아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은 신체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오래 하면 몸도 쉽게 지치고
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생활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웃음을 자주 지으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져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습관 하나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 후반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감사할 일 한 가지씩을 떠올리며 낙관적인 삶을 실천해 보세요. 노후를 풍요롭게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소한 행복에도 쉽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이들은 특별히 큰일이 없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아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심지어 몸이 아플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병을 이겨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감사할 일을 찾으면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진다고 합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감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일수록 감사 습관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씩 꼭 감사할 일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70대 이후에도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한 6가지 특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드는 일부터 현명한 경제 관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까지 모두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법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의 작은 습관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보거나 매일 3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한 가지씩 작은 습관을 쌓다 보면 어느새 노후는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공통점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이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노후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멋진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가요? 그때 건강을 더 챙길 걸, 돈을 더 모아둘 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 걸.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후회들은 미리 알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0대, 60대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70대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돈, 인간관계,
삶의 질 이 모든 것이 젊을 때의 습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70대가 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70대가 되면 후회하는 핵심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대비하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70대가 된 많은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바로 건강 관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버텨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병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리, 무릎, 관절, 치아 같은 부분은 젊을 때부터 신경 쓰지 않으면 후회하기 쉽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도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필수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 가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나갈 기운이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병원비가 부담이 되면 경제적인 걱정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꾸준히 운동할 걸,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걸, 과식을 줄일 걸. 하지만 건강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건강은 젊을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습관은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은 관절을 보호하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몸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백질, 칼슘,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는 70대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실천해 온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요가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은 정신 건강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워지고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 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활발하게 생활하는 것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세요. 7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있으면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70대가 되면 병원비, 생활비, 자녀 지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집니다. 특히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좀 더 저축할 거리라는 점입니다.
돈이 충분하면 건강 관리도 더 잘할 수 있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부족하면 기본적인 생활 유지도 어렵고 정신적인 불안감이 커집니다. 50대, 60대부터 미리 대비해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갑자기 모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적절한 소비 습관과 저축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재정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삶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은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 자금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노후 자금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연금과 저축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 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지출이 많아지므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투자와 재테크를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지만 안전한 투자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입원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연금 외에도 부업이나 임대 수입 등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나친 사치나 과소비는 노후 재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면 70대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 재정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70대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현역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소비만 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혜택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적인 안정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은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적절한 투자와 저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안정적인 재테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70대 이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를 더 신경 쓰지 못한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직장을 떠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관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까웠던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외출이 줄어들면 사회적 활동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 결과 70대 이후에는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와 우울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처럼 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기존 관계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연락을 미루지 말고 먼저 다가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도 외롭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돌봐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노력만으로도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쁠 텐데 괜히 연락하면 부담될까봐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공통된 관심사를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공유하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새로운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활동,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고 직접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상통화나 문자 메시지로 손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인간관계가 돈독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활기찬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몇 가지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배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배려를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도 챙기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더 단단해집니다. 네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관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외로움을 느끼기보다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는 나이 들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많은 70대 어르신들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해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특히 여행을 더 다녀볼 걸, 악기를 배워볼 걸, 새로운 도전을 해볼 거리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기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고 시간이 많아지면 체력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와서 뭐하러라는 생각에 도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 없이 살려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도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고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여보세요. 도전하는 즐거움을 알면 나이가 들어도 삶이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인생에서 진짜 후회하는 것은 해본 일이 아니라 못 해본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이걸 미리 정리해둘 걸 하고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건강, 재산, 인간관계 정리입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미루다가 결국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건강 상태 점검과 의료 계획입니다. 병이 생긴 후 치료를 고민하는 것보다 미리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건강 검진을 받고 운동과 식습관을 관리해야 노후가 더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재산과 경제 계획입니다. 재산 관리와 상속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가족이나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늦기 전에 먼저 다가가 보세요. 인간관계에서 쌓인 오해나 갈등을 풀고 마음의 짐을 덜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리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가볍고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정리할 때입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계단이 많은 집이나 유지비가 많이 드는 집이라면 미리 이사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 계획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건강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운동, 식습관, 건강 검진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의료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두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나 보험 혜택을 미리 알아두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서먹했던 가족이 있다면 화해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더 자주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행, 취미, 공부 등 해보고 싶은 일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노후가 더 즐겁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하고 정리해 나가면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집안의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물건,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면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짐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원망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관계만 남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인간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집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삶을 정리하면 더 가볍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70대가 되면 후회하는 것들, 어떤 점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시 지금부터라도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건강, 돈, 인간관계, 하고 싶은 일, 인생 정리 이 5가지는 늦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하루 30분이라도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인간관계를 위해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시작해 보세요.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면 노후가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